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장입니다. 벌써 이제 장은 흘러가는데 오늘 또 많이 빠지네요. 보니까 1.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319.40 2300선도 이제 위태위태하네요. 위태위태. 개인들은 1812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신나게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 1297억 정도 매도하고 있네요. 이런 와중에도 오르는 종목이 있어. 코스피 중에 LG엔솔이 0.2% 정도 오르고 있네요. 보니까 SDI가 0.48%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빠지고 있어요. 우리 삼성전자 역시나 충격 먹네요. 1.6%, 하이닉스 1.9%, 삼바 0.51%, LG화학 1.4%, 현대차 1%, 우선주 5만전자 깨졌고 이제 4만전자로 왔어요. 4만전자 49,850원. 네이버도 3.7%. 와, 네이버도 거의 나락으로 가네요. 네이버. 기아 0.5%, 카카오 3.7%, 셀트리온 3.2%, 삼성물산 2.6%. 어휴, 지금 보니까 뭐 삼성도 그렇지만 뭐 네이버가 이렇게 많이 빠지네. 어휴, 큰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 나락으로 가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좀 있으면 사고 싶어. 막 돈이 없어서 좀 못 사가지고 좀 미치겠어요. 코스닥 742.51. 현재 개인들이 811억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은 팔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0.2%, 에코프로 2.3% 오르고 있습니다. 시총이 바뀌었네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밀려 나갔어요. 2.6% 빠져가지고 2등으로. LNF, 약보암, HLB 0.59% 하락, 카카오게임즈 3.2%, 파라비스 2.1%, 셀트리온제약 2.2%, JYP 2.5%, 알테오젠 2.9%. 이렇게 신나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너무 힘이 없네. 역시 깝깝합니다. 깝깝해요. 현재 환율 1405.60, 9.6원 올랐어요. 달러 인덱스 111.63, 이 정도입니다. 미국 소식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임을 예고, 뉴욕 증시가 장 막판에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522.45포인트 내려서 3183.78로 마감을 했고, S&P 500도 66포인트 내려서 3789.33, 나스닥도 204.86포인트 내려서 11220.19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채금리는 하락을 했고요. 이날 3.564로 출발한 10년물 수익률이 3.53이에요. 3.54일로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날 월스트리트는 오후 연준의 금리 발표에 초점을 맞췄는데, 연준은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회 연속 0.75%포인트 인상을 했어요. 1980년대 이후 최고 수준에 육박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했고, 단기적으로 미국을 경제 침체에 몰아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최우선임을 분명히 했어요. 지금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부분적인 국가 동원령을 내렸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무겁게 했는데, 이제 바이든이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를 맹비난을 합니다. 맹비난. 연준은 이날 오후 이틀간 열린 FOMC 정례의 종료 후에 성명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서 연방기금 기준금리 목표 범위는 3에서 3.25%예요.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유의하고 있다. 목표 범위 내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수급 불균형, 그리고 높은 식량 및 에너지 가격, 광범위한 물가 압력 등을 반영을 해서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진단을 해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사건들은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발생해서 세계 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을 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한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2% 목표까지 끌어내리기로 강력히 결의했고 우리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잡힐 때까지 잭슨홀 미팅에서 했던 발언에서 바뀔 것이 없다.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로 돌아갈 것이라는 매우 확실한 증거를 확인할 때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강조를 해요. 하지만 파월 의장은 연준이 공격적으로 계속 긴축에 나서야 할 경우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도 인정을 해요. 이 과정이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만약 그렇다면은 그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죠. 또 이 과정에서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밝혀요. 그런 높은 금리와 느려진 성장 그리고 노동시장 둔화는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물가 안정을 회복하지 못해서 돌아가서 다시 그것을 해야 하는 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단언을 합니다. 하여튼 연준은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4.4%, 23년에는 4.6%까지 이제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 6월인가 그럴까요? 제시한 전망치 3.4, 3.8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인데 11월에 예정된 차기 정례회에서 또다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 관측도 있어요. FRB 위원 19명의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 이 점도표에 따르니까 위원 6명은 내년주 금리가 4.75에서 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해요. 23년 말까지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없었다. 연준은 이후에 기준금리가 24년에는 3.9, 25년은 2.9%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아울러서 연준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지난 6월 제시했던 1.7에서 0.2%로 크게 낮췄고 23년 전망치는 1.7에서 1.2로 낮췄습니다. 24년 전망치는 1.9에서 1.7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실업률은 올해 3.8%를 기록한 후에 내년에는 4.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이는 당초 전망치 3.7에서 3.9%를 뛰어넘는 수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파월 의장의 마지막 주사위 굴리인데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실업률 전망은 우리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는 경고이면서 이제 막 시작됐다고 이제 진단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애플도 빠졌어요. 2%, 마이크로소프트 1.4%, 아마존 2.9%, 테슬라 2.5%, 넷플릭스 2.4%, 메타 2.7% 하락을 했습니다. 항공주, 크루즈주 일주일 내렸고 엔비디아 0.6% 내렸고 루시드 1.4%, 월마트 0. 루시드는 올랐어. 1.4%, 엔비디아도 0.6% 올랐고 월마트도 0.9% 올랐고 국제유가는 하락을 했고요. 11월분 텍사스나 원유 11월분 인도분이 1.41달러 내려서 83.04달러 11월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0.51달러 내려서 90.11달러 금가격은 상승했네요. 온스당 11.2달러 올라서 1682달러 달러화는 강세 전날보다 1.03% 올라서 111.35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미친듯이 빠지긴 빠지네요. 보니까 현재 54,400원, 54,5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역시 외국인과 기관들이 현재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열심히 팔고 있고 우리 우선주도 지금 많이 빠졌죠. 49,850원 0.89%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현재 외국인들이 29,000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최악입니다. 최악인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다 빠지는데 뭐 지금 보니까 현재 지금 일본도 한 1.1% 빠지고 있네요. 보니까 일본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장은 안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5만전자 깨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기념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기념으로 한 몇 주 담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힘내시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오늘도 좀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가창을 보니까 뭐 짜증이 날 것 같아요. 하여튼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많이 사지는 마시고 그냥 조금씩만 하세요. 조금씩.
하여튼 여러분 힘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